7시 12분 30초입니다. 경제가 문제야.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뿐이 아니라 섹스피어도 일찌감치 그에 그래서 돈은 군대와 같다. 영원히 패배하는 걸 모르니까 이런 글을 썼던 거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 경제 알아보겠습니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 IT학과 특임교수 겸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기재부가 그린북 국내외 경기 흐름을 분석한 경제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한국 경제가 다소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재부가 바로 어제 이제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 경기가 한 2년 넘게 지금 좋지 않고 있는데 특히 이제 작년 4월에 세월호 사태가 발생하면서 네. 조금 회복 기미를 보이던 내수마저도 지금 계속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이번 4월 달에 일부 이제 백화점 매출이 좀 증가하고 네. 그다음에 좀 자동차 내수 판매가 좀 증가하고 이렇게 되면서 기획재정부 판단으로는 다소 이제 지난 1년 동안 그야말로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던 내수가 좀 회복 기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네. 최근에 이제 주택 가격도 조금씩은 정상화되고 있고 주가도 오르면서 조금 내수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다음에 건설 부문도 이제 주택 경기 정상화 움직임에 따라서 수주가 좀 증가해서 네. 앞으로 건설 경기가 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을 보이게 하면서 조금 경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네. 일부 언론에서는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 대개 상당히 식어 있다 그렇게 하는데 정부만 좋다 이렇게 엇박자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한은 총재도 비슷한 견해를 피력한 바가 있죠. 배경이 네. 같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한은 총재는 이제 이거와 유사합니다만 그런 이제 한국은행이 조사했던 소비자 심리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네. 소비자들의 앞으로 6개월 후에 우리 경제를 어떻게 보느냐, 소비를 얼마나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소비자 심리 조사와 그다음에 기업 실사 지수, 기업들이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기업 실사 지수 두 가지 조사를 해본 결과 아마도 조금 회복될 전망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두 개 다 소비가 우리 국내 경제를 그야말로 좀 짓누르고 있는 소비가 좀 회복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일반 민간 부문에서는 현재 그렇게 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여러 가지로 이제 수출도 지금 4개월째 마이너스인데 네. 더구나 마이너스 폭이 좀 커지고 있어요. 4월 달에는 마이너스 8.1까지 갔고요. 물가도 지금 0%대가 5개월째 계속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고용도 지금 3월 달에 33만 명 증가했는데 이게 2월 달 38만 명에 비해서 적어진 거거든요. 네. 고용도 그렇게 좋아지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엔화도 지금 현재 원 백엔환율이 900원대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계속 엔화 약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민간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는 현재 우리 경제가 일부 이제 백화점 매출이나 자동차 내수 판매가 다소 회복되지만은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거 가지고 지금 경기 회복을 단정하기는 이르다. 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제가 보기에도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우선 너무 경기가 이제 2012년 10월을 저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보통 이제 경기가 이게 수출 기간이 너무 길면 안 되거든요. 네. 지금 보통 우리나라 이게 근데 지금 현재 2년 반 정도 지금 계속 지금 경기가 회복이 안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작년 4월 세월호 이후에는 그야말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아마 정부에서 좀 마음이 급한 나머지 좀 조그마한 이제 몇 가지 지표가 나타나니까 조금 회복 조짐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지금 수출이 관건이거든요. 너무 이게 수출이 계속 4개월째 마이너스 폭이 증가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설비 투자도 지금 마이너스 건설 투자는 이제 조금 회복되지만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고 그다음에 이제 백엔 환율도 계속 지금 900원대 언저리 있고 특히 이제 지금 중국을 비롯해서 몇몇 나라들이 금리를 더 낮추면서 다시 이제 글로벌 환율 전쟁이 점화되고 있고요. 물가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고 현재 또 한 가지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이런 속에서 금리가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러면 투자가 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 지금 현재 경기가
지금 회복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경기 진단 하에서 금요일에 있을 하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어떻게 할 것인가, 더 내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한국은행의 그 7분의 금융통화위원회 성향을 미뤄볼 때 네. 아마도 동결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수출이 너무 안 되고 있고 네네. 특히 환율이 지금 우리가 원화 가치가 너무 고평가돼 있어요. 그렇죠. 예. 고평가된 수출이 안 되는 원인이 되고 있는 데다가 국내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 투자가 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물가도 지금 계속적으로 0%대가 지금 5개월째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디프레션이 시작된 거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디플레이션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하느니 조금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네.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은이 지난번에 그 1%대로 낮출 때도 좀 늦었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죠. 지금 벌써 한은은 여러 차례 지금 그렇죠. 많은 전문가들이 네. 한은이 왜 이렇게 뒤늦게 본래 통화정책은 한 최소한 6개월 정도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네네. 언제나 뒷북치는 정책을 하느냐. 아하, 네. 통화정책이 선제적으로 하지 않고 언제나 그렇죠. 후행적으로 한다. 이런 비난을 많은 시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랬었습니다. 자, 추경의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경기가 안 살아나기 때문에 민간이 조금 이제 백화점 매출이 조금 증가하고 자동차 내수가 좀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기저 효과도 있어요. 3월달에 워낙 안 좋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살리려면은 소위 말하는 마중물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누군가가 우리 마중물 길 올려야 물이 이제 물이 그렇죠. 길 올리는 것처럼. 펌프 할 때 물을 딱 부어서 막 해야지 밑에 물이 올라오는 거. 그게 그게 마중물이죠.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예, 예. 그 마중물 효과를 하는 게 정부의 재정인데 저는 뭐 당연히 추경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나 문제는 작년에 46.5조 한 것처럼 추경이라고 하면서 그냥 민생 지원해주고 중소기업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성장 동력 확충은 별로 안 되고 네, 네. 단발성에 그치고 말았거든요. 네네. 문제는 추경을 하되 그 내용을 좀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어차피 네. 피를 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필이 제대로 좀 쓰여서 나중에 갚아져야죠. 네. 단발성으로 쓰이고 빚만 나오면 안 되니까 좀 그런 그 성장 동력 확충 중심으로 해서 추경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추가 경정 예산 편성할 경우에 그걸 그 힘든 곳에 나눠서 쓰는 거 말고 그걸 목돈 삼아서 일자리를 만들거나 기업의 성장 동력에 도움이 되는 쪽에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뭐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렇죠. 다들 복지다 연금이다 뭐 해가지고 다 그냥 나눠 쓰는 데만 열심히 네. 하고 있는. 그러면은 결국은 빚만 남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좀 목돈을 빚을 내서 할 때는 그걸 가지고 좀 시드머니가 돼서 네. 그야말로 마중물 효과를 만들어내야죠. 그게 중요합니다. 네. 그 결국은 이제 2년 몇 개월 동안 장기 침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는 게 있었으면 벌써 썼을 텐데요. 그래도 네. 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정책 혼합 팔리시믹스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뉴 팔리시믹스가 필요하다. 네. 그건 뭐냐면 이제 정부에서 최근에 한국판 뉴딜이라고 내놨는데 10조 원 규모로 내놨는데 네. 절반이 민자 유치예요. 그러니까 민간이 투자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별 수익이 없다 해서 안 하면 네. 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을 내놓으면서 이게 이제 정부에서 돈을 쓰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고 벌써 금리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또 효과가 반감되니까 한은도 좀 더 통화를 공급하고 좀 원화 가치를 절하시키는 이런 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의 뉴 팔리시믹스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그 불황형 흑자 때문에 원화 가치가 고평가되고 있으니까 네네. 이거는 국내 투자가 안 돼서 불황형 흑자가 생긴 거. 투자가 안 되면 이제 우리가 중간재 이런 걸 안 그렇죠. 사오니까 네네. 수출이 감소하면서 흑자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하. 규제 계획을 제발 좀 국회에서는 이번에 법안이 통과 안 됐거든요. 네. 뭐 50몇 건 중에서 3건 통과시켜놓고 뭐 할 네. 만큼 했다. 뭐 야당의 그 원내대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말이 안 되고 규제 계획을 좀 해서 투자를 좀 알겠습니다. 증가시켜서 불황형 흑자를 줄이면은 네. 환율도 좀 덜 절상되고 좋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정말 정말 뉴 팔리시믹스 그걸 좀 규제 국회 좀 두 가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원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말씀이셨습니다.